안녕하세요. 물리 김연아입니다. 네, 오늘 시간 이제 마련을 한 거는 몇 분 요청이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물리 이제 하는데 필요한 미적분에 대한 최대한 좀 간략한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공계열 출신이신 분들은 미적분을 뭐 학부과정에서도 뭐 당연히 사용을 하셨거나 또는 뭐 고등학교 때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으실 거고요. 요거는 딱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문과 출신인 경우에 인문 강의 때도 이제 소개를 해 드리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별도로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찾아볼 자료 이런 걸 좀 추천을 해달라 라는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또 올해 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문과 출신들이 뭐 짧게 볼만한 수학과 관련된 서적 이런 걸 좀 알아봤는데 몇 개를 찾기는 찾았어요. 몇 개를 찾긴 찾았는데 그게 시간을 그래도 꽤 상당히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공부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정확하게 많이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한정적으로 미적분에 대해 가지고 좀 사실 이제 저도 미적분을 잘은 모르고 제가 수학 강사도 아니고 저 역시 수학이라는 부분을 본 적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오류도 좀 있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물리를 접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딱고 미니멈까지만 소개해 드리고 요게 이제 앞으로 기본 강의 등 이제 강의 수강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 내용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썰이 될 것 같긴 한데 물리를 하는데 왜 수학이 자꾸 필요하냐? 그러니까 물리책을 보시면은 각종 수식이 많이 등장을 하죠. 뭐 제일 초반에 볼 만한 게 이제 뭐 속력이나 속도가 시간에 대한 거리,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라는 내용이 역학 가장 초반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즉 이 표현 자체를 물리는 개념을 표현을 할 때 그 개념을 수학적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물리책에서는 인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물리책을 구성하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 공부하시잖아요. 법 공부에는 뭐 예전에는 한문도 되게 많이 이렇게 한자 표기도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죠. 즉 그 법률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표현되는 언어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과 비슷하게 물리는 그 표현하는 언어 자체를 수학이라는 방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수학에 대한 생기초가 없으면 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상당히 최소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겁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약간의 아주 약간의 내용 정도는 조금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도 길게 뭐 한글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속력에 대한 정의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속력이라는 거는 정의를 하기로 단위 시간 내지는 같은 시간 동안에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총 경로의 길이, 이렇게 쭉 길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죠. 즉 얘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물리라는 과목의 특성이 문장으로 길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개념 자체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그 설명이 문장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체계나 정의 자체는 수학적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문과 출신인 경우에는 각종 식에 대한 압박감을 초반에 좀 많은 큰 진입장벽으로 느끼게 되시죠. 하지만 조금만 알면은 충분히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용기 내서 이 부분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미적분 한정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물리 전체 내용에서 정의를 표현할 때 미분적분의 개념이 표현되는 경우가 꽤 있고, 그 다음에 물리 개념들 사이에 관계나 이런 걸 따질 때도 미적분이 중간 과정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뭐 가깝게는 시험과 관계해가지고도 시험에서 가끔씩 한 문제 정도는 미적분을 실제로 해야지 마지막 결론까지 도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적분에 대해서 조금만, 저도 지식이 굉장히 얄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없게, 전혀 깊이 없이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 일단 도입하는 의미에서 제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미분하고 적분이라는 게, 요게 이제 매우 작다라는 거 한문이거든요. 미자가. 그래서 얘는 엄청 잘게 쪼개서 나누어서 고민을 해라, 생각을 해라 라는 게 미분이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적은 쌓을 적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 옆에 잘게 쪼아져 있던 거, 잘게 나눠져 있던 거를 다시 쌓는 거, 즉 잘게 뽀개져 있던 애들을 다시 합하는 작업, 모으는 작업, 그 방법을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미분하고 적분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함수라는 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정확하게 제가 맞는 건지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저도 수학적 지식은 굉장히 얄팍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고 있고는 함수라는 거는 집합 그리고 다른 집합을 연결해 주는 거, 내지는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TV, 스마트폰, 사과, 스테이크, 노트북, 바나나, 뭐 좀 관련성 없게 이런 아이들이 집합 A를 구성하는 원소들이었다라고 칠 거예요. 근데 이제 집합 B는 이쪽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 전자기기, 과일, 요게 집합 B를 구성하는 원소였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x에 관한 함수, 그런 걸 이제 fx, 펑션의 약자를 따가지고 fx 그러면 x에 관한 함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에 관한 함수를 만약에 이제 과일이라고 했다. 근데 이 x가 집합 A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에요. 과일은 집합 B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죠. 그럼 fx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은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누구? 사과, 바나나 이렇게 두 개가 과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설정을 해주고 연결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요게 함수라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라고 이제 함수 fx, x에 대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죠. 그러면 일단은 수학이니까 수와 관계된 학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x는 역시 수일 거고요. 우변에 있는 모든 기호들도 다 수가 돼요. 수와 관계된 거니까 다 수가 되는데, 그러면 이 fx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x에 관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x에 여러 수들이 대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수들이 대입이 됐을 때 fx 값은 이만큼으로 정의할 거야 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x는 뭐 1도 대입할 수 있고 3도 대입할 수 있고 100분의 1도 대입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범위의 수를 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변수라고 할 겁니다. 변하는 수. 그러면 현재 이 fx를 정의한 요쪽의 기호 표현들, 수식 표현들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x도 들어있는데 a, b, c라는 어떤 세 가지 기호가 또 있죠. 그러면 이 오른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호들은 수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A가 뭐 3일 수도 있고 B가 1일 수도 있고 C가 0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 즉 이 A, B, C는 변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A, B, C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상수라고 불러줘요. 일정한 값을 갖는 수, 변하지 않는 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그러면 수와 수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 연결을 해 주는 거를 함수라고 할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내가 함수에 대해서 얄팍하게나마 뭐를 조금 알았다 라고 하게 되면 이 함수를 알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프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프를 하면 x축, y축 이렇게 그리죠. 일단 축을 이렇게 두 개를 설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x에도 수가 들어갈 거고 y에도 여러 가지 수가 있을 겁니다. 음수도 있을 거고 양수도 있을 거고요. 원점도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x하고 y가 수들의 집합이 되는데 만약에 y하고 x하고 함수를 찾았다면, 즉 만약에 y가 x에 관한 함수였다면, 그러면 관계가 있었다.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은 어떤 규칙성을 만들어냈다라는 뜻이에요. 즉 좀 전에 봤던 UI 있죠. 그러면은 이 어떤 x 값에 대해서 y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요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그죠? 그럼 이제 특정 x 값마다 y 값이 결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규칙을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즉 관계를 만든다, 연결을 한다라는 거는 두 개의 수들의 집합에 대해 가지고 규칙을 설정을 해줬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y축에 해당하는 수들이 x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요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됐어. 그리고 이만큼의 x를 넣었을 때는 또 y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됐어. 그러면 이거를 조금 무식하게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x에 대해 가지고 다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보면은 y가 얼마다, y가 얼마다, y가 얼마다 이게 다 나올 거고, 그 xy축 상에 그 표현되는 요런 걸 이제 좌표라고 하겠죠. 이런 좌표를 점을 쭉 연결을 해주면 그게 관계, 즉 fx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이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물리에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물리가 수학을 차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좀 단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경우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분 적분을 비롯하여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짧고 간결하고 명확하고 잘 보이기 때문에 수학 내지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수식 또는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 다시 말씀을 드리면 y라는 수들의 집합과 x라는 수들의 집합에서 관계, 즉 y와 x에 관한 규칙이 있는 그 함수를 안다면, 그럼 xy축에 대해서 우리가 걔네들을 도트를 찍을 수 있으니까 쭉 연결해주는 그 도트들을 연결해주는 fx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됐어요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미분 파트로 조금 넘어가시면은 미분이라는 거는 짧게 얘기를 하면 변화율 중에서도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게 미분이 됩니다. 즉, 좀 전에 봤던 이제 그래프가 있었을 텐데, 이런 뭐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면 수학에서 변화율이라는 거는 통상적인 xy축에 대해서 x라는 수의 집합과 y라는 수의 집합에 대해서 그래프, 함수 fx가 그림으로 표현이 됐을 때, 그때 변화율이란 i의 정의는 x가 변할 때 이 fx에 해당하는 y가 변하는 정도. 그럼 되게 지금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가지고 이 그래프에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현재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자료에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fx 함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어떤 구간을 A에서 B까지라는 X 구간을 설정을 했을 때, 그러면 중간에 뭐 좀 변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X가 요만큼 A하고 B의 그 차이값만큼 변했죠. 녹색을 보시면 그때 이 함수에 fx에 해당하는 y 값을 찍어보면 이렇게 써놓긴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y의 변화, 즉 함수의 변화는 요만큼 변했죠. 그럼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나왔던, 그죠? 직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래프상에서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 변화율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변화율을 어떤 이제 구간을 좀 널찍하게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 딱 두 지점의 중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전체적으로 x가 변할 때 또 전체적으로 y가 변하는 정도만 따지는 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거를 미분 개념을 써서 볼 수도 있거든요. 미분이라 하면 굉장히 잘게 쪼개서 생각할 거야 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이때 엄청
쪼갰다. 그래 저는 상대적으로 확대를 좀 할게요. 그럼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의 x 변화는 요만큼이죠. 거기에 대해서 y 변화는 또 요만큼이죠. 즉 이 델타라고 표기되어 있었던 그 변화의 폭을 굉장히 좁게 봐서 굉장히 구간을 아주 잘게 나눠 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 요 지점에 기울기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매우 짧은 매우 작은 구간들의 굉장히 짧은 구간의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매우 짧게 나눴을 때 현재 원래 그래프는 녹색 그래프는 곡선이었는데 그죠? 거의 직선화를 시키게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울기를 접하는 선이라고 해서 접선이란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이게 딱 만나는 요 점 하나에만 딱 만나는 요런 그럼 요 지점에 접선의 기울기라고 불러줍니다. 기하학적으로는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요 x의 변화, y의 변화를 아주 작은 구간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매우 작은 구간으로 나눈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거를 순간 변화율, 즉 이 아이가 미분이라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각각 함수의 전형적인 정형화되어 있는 몇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몇 가지도 아니고 꽤 많죠. 수학책에는 되게 다양한 미분법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미분하면은 거의 90% 이상은 물리책에서는 다항함수의 미분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항함수로 하면 예를 들어서 x가 x에 대한 함수가 뭐 어떤 숫자 x의 땡승 또 어떤 숫자 x의 세모승 더하기 어떤 숫자 x의 네모승 뭐 이런 식으로 즉 항이 여러 개 있고 이런 걸 이제 뭐 차수라고 불러주는데 x의 몇 승 어쨌든 x의 항이 몇 승의 형태로 여러 개 항이 존재하는 걸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를 보고서 아마 이름을 땄겠죠. 자, 그래서 얘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할 건데 이 아이를 미분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fx가 상수 a 뭐 3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x라는 변수 거기에 n승 n도 역시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fx를 미분한 함수를 표현할 때 f'x 보통 수학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상수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 x의 n승을 n만 앞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x의 n-1승 이렇게 해주면 다항함수의 미분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fx가 3x 3승 플러스 2x 플러스 10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그러면 f'x는 미분하면 그러면 얘는 3 내려올 거니까 9x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x의 1승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1이 내려올 거라서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1이 될 거고 n-1승 그러면은 1-1이 될 거니까 여기 0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떤 수의
영승은 1이기 때문에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수죠. 이거 x에 대한 게 아니죠. 그죠? 아니면 이게 x에 영승이 곱해져 있어 라고 이제 볼 수도 있기는 있고, 뭐 이렇게 봤다라고 치면 또 영승이 이렇게 한번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요 상수는 미분하게 되면은 0이 돼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도 미분을 해야 될 때가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렵지 않아요. 요건 어차피 기억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수 a 사인 상수 b x, x가 그런 변수죠. 그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데요. 그러면 오른쪽에 미분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x 앞에 있는 b를 앞으로 하나 빼줍니다. 그리고 이 bx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코사인으로 바뀌더라. 그럼 코사인을 미분하게 되면은 똑같은데 요 이제 x 앞에 붙어있는 b를 앞으로 빼줄 건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사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요건 이제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이걸 증명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요거 이제 미분법 중에 대표적인 아이들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미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해결이 되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좀 미분 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시 한번 미분이라 하면 순간 변화를 의미를 하는데 아마 물리책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즉 물리량들 중에서 변화되는 정도, 변화율이라는 게 뜻인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걔네들이 그러면은 순간 변화율을 구하거나 얘기하거나 해야 될 때는 미분이란 방법을 써야 될 수도 있어. 순간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이 될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면 엄청 잘게 나눠져 있는 거를 다시 모으는 과정을 적분이다 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은 뭐 면적 또는 뭐 부피 이런 걸 구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정확하게는 적분에서 나오는 기호가 이제 인테그랄이긴 한데, 요 인테그랄이라는 거는 인테그랄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들의 전체 썸을, 합을 구하십시오. 다 더해 주십시오. 라는 게 요 적분의 진짜 의미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너무 딴 나라로 또 가면 안 되니까 뭐 아주 그냥 아주 틀린 말까지는 아니니까 우리는 적분이라는 거를 면적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함수라는 거에서부터 스타트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적분을 함수 관계에 있을 때, 즉 y가 fx인 함수를 x에 대해서 그릴 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x축과 fx에 의한 면적을 구하는 게 적분 방법이 되기는 할 겁니다. 다만 적분의 원래 의미는, 진짜 의미는 합을 구하는 거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되게 엄청나게 여러 개의 어떤 물리량을 만드는 원인들이 있었고, 그게 또 동종의 물리량이었고, 뭐 뭔지는 모르겠으나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원 둘레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의 집합이 원이 되겠죠. 이 점들 하나하나가 뭔진 모르겠는데 이 지점에다가 이 점 하나하나가 뭐 힘을 만들었다 라고 해보시면은, 그러면 요 점에서 여기다 만들어지는 힘, 그 다음에 뭐 요 점에서 여기다가 만들어지는 힘, 요 점에서
여기다가 만들어지는 힘. 나는 이제 궁금한 게 또는 문제 질문이 그러면 이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이 힘의 전체 합은 어떻게 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때 쓰는 것도 보통은 적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문제 풀이 때 또 보여드릴 거긴 한데 대칭이 완벽하게 만족되는 경우에는 굳이 적분 방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대칭이라는 거를 잘 이용하면은 가볍게 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게 또 가능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잘게 쪼개진 하나 요 모든 아이들이 특정 지점에다 만드는 뭐 그 힘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거를 전체 합을 구할 때도 적분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 부분 일단 얘기는 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럼 왜 적분이라는 방법을 특히 면적을 사용할 때 면적을 구할 때 이게 유리하냐면 우리가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삼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다각형의 면적도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모양이 이쁜 기본 도형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간단하게 요 면적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프린트물 드린 것처럼 만약에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긴 아이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면적을 계산하기가 뭐 매우 어렵죠. 그래서 요 내부를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작은 사각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작은 사각형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이 내부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각형들의 면적의 전체 합이 그죠? 합이 그러면은 거의 이 못생긴 도형의 면적과 점점 같아지겠죠. 쪼개면 쪼글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쪼개 놓은 거를 합해 버려서 원래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미분과 적분이 연산적으로는 서로 반대 관계 연산에 있게 돼요. 미분은 매우 작게 나눠버린다. 적분은 그 작게 나눠진 거를 다시 쌓아버린다. 합해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는 주로 그래프에서 따질 거기 때문에, 즉 함수 관계를 따질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본다라는 건 다시 한번 함수를 그렸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수와 수들의 관계를 찾았다, 규칙을 찾았다. 그걸 함수라고 할 거다. 그래서 내가 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요 A라는 구간에서부터 B라는 구간까지 그래프, 즉 fx와 x가 만드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자면은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게 문제 풀 때 필요해서. 그러면 모양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적분이라는 방법을 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y에 해당하는 거기를 세로 그다음 매우 좁은 기간의 x 변화값 그러면은 그 두 개의 곱이 그럼 미세하게 쪼개진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매우 미세하게 쪼갤수록 요 A부터 B까지 있는 이 사각형들의 면적의 토탈 합을 구하게 되면 그게 그래프와 X축이 만드는 면적과 매우 똑같아지겠죠. 이런 거를 적분합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인테그랄이란 기호를 쓰고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는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는 fx 곱하기 dx라는 요 아이들의 a에서 b까지 구간의 전체 합을, 즉 fx 곱하기 dx라는 요 아이들의 토탈 합을 구하라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사각형 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가 dx 뭐 d 땡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 d라는 게 엄청나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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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값이야, 작은 변화야 라는 뜻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델타 이렇게 쓰면은 얘만큼 좁은 값은 아니야. 델타 이러면 그래도 뭐 모든 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보이는 정도야 라는 걸 델타라는 기호로 써요. 그러니까 델타나 d는 둘 다 변화값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데, 델타는 좀 널찍한 구간, d는 무지막지하게 좁은 구간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한 칸 있죠, 요 한 칸. x에 대해서 매우 좁은 구간이니까 여기를 dx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요 때는 곡선이긴 한데 요 사각형을 무지막지하게 조그맣게 만들었다면 x 값을, 그럼 여기가 요 fx 값이 거의 일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쭉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변하고 있는 거 있는데, 이거를 무지막지하게 잘게 쪼개버리면은 여기가 하나의 fx 값을 갖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사각형의 면적이라는 거는 가로 dx 곱하기, 그죠? 세로가 그럼 이만큼인 거니까 fx 이렇게 되죠. 그것의 토탈 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이제 fx라고, 즉 x에 대한 함수로 만들 수 있고, 여기가 하필 x면, 즉 fx는 x에 대한 규칙이 있는 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규칙성 때문에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적분 방법들을 다 증명하고 짧게 간결하게 표현하고 이런 거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적분이 한 요 두 가지만 알면은 100%라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98%까지는 적분에 관계해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책을 볼 수가 있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보시면 이거 아마 다항함수의 적분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분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럼 x가 지금 변수고요, a도 상수, n도 상수일 건데, 자 그럼 어떻게 된다? a 안 건드린다, a 그냥 두고, 그러면 n이 이제 앞쪽으로 빠져나올 건데 n 플러스 1 해서 역수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x의 n 플러스 1로 바뀝니다. 아까 근데 미분 적분은 거꾸로라고 그랬죠. 반대되는 연산이다. 그럼 얘를 미분을 때려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이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승을 추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a, x의 n승이 되죠. 그러니까 미분을 거꾸로 했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거의 대부분 써먹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분의 1 지수함수라고도 하는데 얘도 가끔씩 등장하기도 해요. 확률 빈도로 보면은 요 아이가 거의 90% 이상, 얘가 10% 미만으로 가끔가다 뭐 연력학에도 등장하기도 하고 전자기하게도 조금 등장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얘도 간단하게 기억상 x분의 1을 적분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ln이라는 로그 함수가 되고요,
자, 그리고 얘가 ln이라는 로그 x, 요렇게 간단하게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fx라는 게 2x 제곱 플러스 3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적분된 함수를 구할 거야. 이렇게 fx 곱하기 dx를 토탈 합을 구한 거를 구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함수니까, 자 그러면 2 일단 두시고요. 그럼 요 아이가 2 플러스 1분의 1 x의 2 플러스 1승이니까 3승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아이는 어떻게 될 거냐? 3x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상 x의 0승인 셈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n 플러스 1분의 0 플러스 1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올 거라 1이고요. 그죠? 그러면 3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3 곱하기 1분의 x의 0 플러스 1승. 그래서 3x가 돼버리죠. 근데 미분 적분이 아주 완벽한 반대 관계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적분이 부정적분이 그런 단어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얘를 그대로 미분을 해도 이 아이가 다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6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미분을 해도 6은 어차피 미분하면 0이 돼 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아이가 또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적분된 아이는 좀 불확정적인 거죠. 그죠? 3분의 2의 x의 3승 무조건 있어야 되고 3x까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요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지의 숫자, 무슨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지의 숫자가 있어야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적분을 할 때는 요 끝자리에 숫자가 하나 원래는 붙어야 돼.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구간을 정해서 즉 여기 있는 것처럼 x 요 값에서, 잘 안 보인다, x 요 값 a에서 x b까지 요만큼의 구간만 정해서 요 면적을 구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a에서 b까지 적분할 거야, fx를 x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요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헷갈리겠다. x 지워야지. 그럼 2x 제곱이니까 여기가 3분의 2 x의 3승 이렇게 되고요. 3 적분하면은 3x가 되죠. 원래 여기 이제 c가 있긴 있는데 요 이제 구간을 적분을 할 때는 c가 별 의미가 없어요. 일단 써놓을까? 위에다가 쓸게. 위에다가. 여기 원래 위에다 쓰나로 밑에 쓰고 있다. c가 원래 추가가 되긴 돼야 하는데 모르는 숫자 하나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a에서 b까지 적분된 거를 할 거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i에다가 b를 한번 대입을 해보고 거기에서 요 대괄호 i에다가 a를 대입을 해가지고 빼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x에다가 b를 한번 대입하고 x에다가 a를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b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거를 빼버려요. 그러면 뭐가, c라는 거는 c 빼기 c가 돼버리니까 여기에도 c가 있고 여기도 c가 있으니까 c 빼기 c가 돼버려가지고 어차피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면적을 구할 때는 c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문과 출신이고 그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적분을 아예 안 배우는
문과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분 정도까지 또 일부를 알고 있는 세대도 있었고, 교과 과정이 뭐 그 당시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완전 미적분이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생소하고 쟤 뭐라는 거야 답답하고 그럴 수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요 정도를 알고 있으면은 글쎄요. 요 정도를 숙지하고 요 정도를 그래도 꾸역꾸역 기억은 하고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아마 한 70% 가까이는 물리 시험 준비하시는데 70% 가까이는 이해할 때도 많이 써먹을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100은 안 됩니다. 100이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이공계열 출신들의 글쎄요, 뭐 한 최소한 3, 4년 이상에 대한 수고를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의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또 힘든 부분이 있기는 있겠죠.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도입하면서 물리학습에 필요한 부분 정도는 이 정도가 미니멈이고 이 정도를 잘 모르겠어도 그래도 이 정도 하고 갈래 라고 이제 마음 먹고 기억을 어느 정도 해주시면은 그래도 물리를 접하고 정리하고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당연히 너무너무 깊이가 없었던 미적분을, 그러니까 물리 도입용 미적분을 잠깐 한번 오늘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